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류 일이. 자동차 부품 생산. 금형 가공이요. 사출. 포장하는데 뭐 유통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일당배기도 하고 있어요. 연봉도 좀 궁금합니다. 4,500 정도 됩니다. 와, 지금까지 또 모으신 자산의 규모도 좀 궁금합니다. 현금 자산으로는 한 6억 5천 정도? 투자나 이런 걸 굴리셔서 아, 네네. 그럼 과거에 어떤 투자가 가장 대박이었을까요? 아, 저는 선생님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판금이라고 했는데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 8년 됐어요. 지금 속한 기업이 중소, 중견, 대기업 중에는 소기업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4천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판금 일을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언이나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애매한데?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도면 버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족이 어려워할 거예요. 처음에 좀 많이 배워야겠네요. 예, 도면 해석 능력 자체가 시작과 끝이니까. 그 판금 일 외에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20년 가까이 됐죠.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이나 저축액이 있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집 사면서 다 털어놔가지고 1억 좀 넘다고 보면 되겠죠.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는 않는데 이게 주차가 힘들어서 품질 관리하고 있어요. 직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죠? 중소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강소기업이다. 네. 총 몇 년 차라고 하셨죠? 인제 2년 차예요. 어떤 산업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원래 식품회사에 있었다가 제약으로 넘어왔어요. 연봉이 좀 높아졌을 것 같아요. 제약 쪽이 아무래도 좀 세지 않나요? 그렇죠. 식품보다는 식품이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괜찮은 기업들 아니면 뭐 하이트진로 이런 데 아닌 이상 그쵸, 그쵸. 연봉은 어느 정도 높아졌을까요? 2천 중반에서 3천 후반으로 올라갔으니까 20% 뛴 것 같아요. 그럼 2년 차 품질 관리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으셨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한 2천 정도는 2천 모았어요. 정도. 그럼 요즘 선생님께서는 가장 요즘에 고민이 뭘까요? 뭐 아무래도 집이죠, 집. 이대로 모아서 이 근방에다가 집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사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현재 연세가 그럼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65.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한 6천. 만약에 선생님이 다시 젊은 사람이 된다면 이 사출 일을 다시 하시겠어요? 다시 하지. 기술직이고 변동이 없잖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래도 막 그 요즘 젊은 분들은 좀 몸이 힘드니까 좀 기피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돼지 불러서 그러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좀 젊은 친구들한테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그저 사무직 그냥 앉아갖고 뭐 편하게 있다가 하는 것도 좋은데 뭐가 됐든 기술을 배워야지. 요즘은 현장도 일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 선생님, 그럼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우리 스트레스 잘 안 받아. 스트레스 받으면 그 자리에서 풀어버리지. 그거 뭐 가지고 뒤에서 생각하고 뭐 할 시간 있으면 딴 생각해야지. 왜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있어? 그걸 남이 왜 욕을 하는지,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지 뭐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이지. 나부터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 있으면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고 그냥 돌려버리면 되지. 잘못한 게 없으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랬냐고 그러고 가서 따지면 되고. 엔지니어링 영업회 사회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35년. 그럼 지금 한 50대 중반 60대 30년 넘게 근무하셨잖아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5, 6천 되죠. 지금 하신 업무에 장점 하나, 단점 하나만 꼽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 뭐 열심히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자기 전공이고. 장점 없어요? 없어요. 행복하게 또 일을 하고 계시면. 건설기계 산업부품 공장에서 생산도 하면서 이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8년? 한 회사에서 일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한 회사에 오래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몇 명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되게 소규모여가지고 5인 미만 그 연봉은 어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하세요? 4천 이하로 그럼 8년 정도 일하셨는데 모은 저축액이 있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7, 8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보통 저축으로 모으세요? 아니면 투자를 따로 하세요? 주식 투자 그냥 소액으로 하고 있고 보통은 저축, 뭐 적금, 예금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은 또 중소기업에 가족기업은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잘 케어를 하면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뽑는 건 좀 어렵진 않으세요, 요즘에? 요새 좀 많이 어려운데 저희는 사실 지금은 증원할 계획은 없어가지고 괜찮기는 한데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특히 이런 쪽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네팔에서 한국으로 오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3년 됐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세요? 아니면 집을 구하셨어요? 안에 기숙사. 그럼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어떤 회사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곳이에요. 생산. 생산하시는 네. 거예요? 3년 동안 생산을 하셨고 네. 월급은 얼마나 주세요 요즘? 300중? 그러면 300을 받고 그걸 네. 다
이제 네팔에 있는 가족한테 다 드리는 아니면 어느 정도 쓰시나요? 가져가는데 150만 원 좀. 결혼하셨나요? 네네. 아기도 있어요? 네, 두 명 있어요. 하나 딸하고 하나 아들. 그러니까 애들 자라날 때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을 텐데 그걸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영상 편지 남길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거든요. म के भन्न चाहन्छु भने मेरो परिवारलाई हर पल हर क्षण म सम्झिरहेको हुन्छु भन्न चाहन्छु 혹시 무슨 뜻이었나요? 가족들에게 기억하고 기억 맞아요? 기억 맞아요. 보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신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실 것 같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하는데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넘었죠. 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 저는 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식으로. 회사에 들어가시지 않고 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속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직원 생활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 월에 얼마 정도 벌었다고 보실까요? 평균으로 500? 진짜 적지 않게 보시는데요? 포장 쪽 일을 궁금해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안 해요. 안 해요? 이 일을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겠어요? 인력이 많이 딸리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조선족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보통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고 그 정도 번다고 보면 될까요? 토요일까지 8시간 잡고 하고도 그 외적인 잔업을 좀 하죠. 그만큼 벌려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선생님 앞으로 이제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목표야 뭐 행복한 거죠. 큰 문제 없이 자식들 잘 크고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아프지 말고. 안 아픈 게 최고 같아요. 아프면은 일을 못 하니까. 제가 혼자 몸이 아니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네. 물류일이 직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중견기업 물류 업무를 지금 몇 년 동안 보신 거예요? 25살 때부터 했으니까는 거의 한 15년 정도. 그래서 전 재입사여죠. 전 아, 그럼 신입의 연봉을 다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쵸. 주간 근무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한 3천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넘죠. 좀. 1,500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정도에. 그러면 이제 직장 외에 요즘에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그냥 고민은 없어요. 그냥 애 하나 잘 키우자 이 식으로 다니는 거라서. 제조에서 뭐 유통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럼 가장 주력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떤 거예요? 세일즈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직장의 규모는 중소기업이요. 지금 몇 년 차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한 21, 2년 정도요? 지금껏 직장이 몇 번 정도 옮기신 거예요? 서너 번 정도 옮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20년 차시니까 한 직무에 또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여러 일을 다 한다. 네,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당백으로 하고 있어요. 연봉은 어느 정도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제조 중소기업 치고는 조금 많이 받을 거 아니시죠? 8천? 이상이요. 9천 이상이요? 이상인데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성과급을 합친 금액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본급만 제가 아마 감히 짐작하건데 남동공단의 최고 연봉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그건 영상에 모르겠어요. 예,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도 대기업 수준은 아니겠지만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근이나 주말 출근도 있을 텐데. 아, 그렇지는 않아요. 예전엔 그랬지만 근로기준법도 그쪽으로 좀 유리한 쪽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인생 만족도는 몇 점 정도 돼요? 87점? 좋은 점은 뭐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아쉬운 13점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업무 시간 외에 집에서도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죠.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또 가정을 사는 게 저는 아직 감히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엄청 무거울 것이다. 네, 경험해보시면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게 될 거예요. 차차 느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금형 가공이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좀 넘. 금융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근무 시간이 좀 길어서 개인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 40시간이 아닌가요? 52시간이죠? 52시간 채워서 일하시는 거고 네. 10년 정도 일했다고 하셨는데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4천 후반에서 5천 정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초봉은 얼마였어요? 그때 실수령은 한 150 받은 것 같아요. 10년 정도 일하셨는데 지금까지 모은 저축액이나 자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좀 저축을 많이 해서 여기 근처에 집도 사고 했으니까 금액대를 보면 한 1, 2억 정도? 2억 넘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금융일을 뭐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 해줄 수 있을까요? 이 계통이 젊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한 20대 때는 별로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다면? 20대 때는 다른 일 해도 아무데나 막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30대 넘어서도 그냥 들어와도 될 것 같아가지고. 화장품 약품 및 제조하는 업무하고 있고요. 몇 년 차 정도 되세요? 이제 1년 차. 그럼 사회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사회 경력은 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좀 저도 나이가 좀 있는지라.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5살. 저 동갑이 91년생. 예, 저도. 네.
아까 말씀하신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직장에도 화장품 제조는 또 처음이실 텐데 장점 하나 단점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으로 꼽자면 그렇게 몸이 힘든 업무는 아니라는 점. 단점은 업무 강도가 좀 들쑥날쑥해. 아, 교대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간 근무만 하시는 거예요? 주간만. 연봉은 어느 정도 받는다고 보면 돼요? 3천 이상 4천이요? 빈티지 사고 혹시 이 근방에서 파시나요? 온라인으로 해요. 여기는 그냥 사무실만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럼 직원 수는 몇 명이에요? 5명 되는. 사업을 시작하신 아직 이유가 사업이 아니라 저도 들어온 거예요. 아, 그냥 이제 직원으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그럼 연봉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한 250 받아요. 연세가 그럼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20대요. 네, 요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 있다면 20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고민이요? 고민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비 업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8개월요. 이전에는 이제 다른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정년퇴직을 2010년에 하고 그리고 딴 일 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대우자동차 31년 다녔어요. 마지막으로 퇴직하실 때 연봉이 어느 정도였어요? 한 7천 됐어요. 30년 정도 다니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거나 그런 어려움 없었어요? 대우자동차에 예전에는 아가씨도 안 보고 장가 보내 시집 보내. 그 정도로 인기 있던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서 보니까 최고 행복했을 때고 내가 직장 내면서 그런 직장도 참 드물다. 있을 땐 모르지만 나와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하면 집에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또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쉬었죠. 그럼 이제 계속 또 쉬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놀 사람이 없어요. 한두 달을 쉰다 해도 한두 달 더 지나면은 쉬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가는 자체가 창피할 정도예요. 저 사람은 아직도 일할 건데 왜 저렇게 놀고 있나. 이렇게 사회적인 여론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들 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놀아도 직장생활 할 때는 내가 오늘 1,000원 쓰면은 다음날 가서 벌으면 1,000원이 몇 가지 되는데 놀 때는 1,000원 쓰면 1,000원이 다 쓴 거야. 국민연금 그거 뭐 몇 푼 탄 거가 택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옹꾸러들어갖고 안 나오든가 직장을 구하든가 이런 거지. 지금 이제 경비 업무를 하시고 계신데 연봉은 어느 정도예요? 그냥 4,500 정도 되겠네. 퇴직하시기 전까지 모은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한 15억 됐었어요. 15억 정도. 네. 근데도 네. 이제 일을 또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고. 지금 부동산에 하다 보니까 시상센터를 2개 운영하고 있고 오피스 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이자는 나가는데 수입은 안 따라오는 거야. 처음 대출 받을 때에도 이자가 뭐 2% 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율이 갑자기 확 올라가 5.8% 막 이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온 건데 불경기가 되니까 이걸 팔라고 내놔도 안 팔려. 아무것도 모르고 괜히 그런 거 투자해가지고 후회가 막심이지. 그래서 직장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거야. 내 건강 내가 지켜야 건강해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전기 공사 자격증 있는 기술자라서 수리 공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공단 쪽에는 3년 정도 됐고요. 다른 데 위치에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연봉도 좀 궁금합니다. 4,500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또 모으신 좀 자산의 규모도 좀 궁금합니다. 현금 자산으로는 한 6억 5천 정도? 투자나 이런 걸 굴리셔서 아, 네네. 예금 자산하고 투자 뭐 해서 그럼 과거에 어떤 투자가 가장 대박이었을까요? 수익형 채권 관련된. 그럼 이제 노후 자산을 다 모아 놓으신 거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경제 성장에 따라서 자금의 필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아직 제 연령이 조금 더 경제 활동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목표 예상을 좀 잡고 계속 좀 건강할 때는 최대한 좀 일을 해봐야겠다. 네, 맞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다 장성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썸코리아는 알고 계시는지? 저는 어썸코리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구독자예요? 아니면 구독자 아니에요? 구독자겠죠. 저는 처음이니까. 혹시 아드님이 우리 딸이 따님이 운영하신 채널이에요? 네네. 그럼 저희가 어썸코리아도 홍보하겠습니다. 어썸코리아 캐치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썸코리아 네, 같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조회수 잘 나오죠? 여러분들 채용 홍보 영상도 저희 캐치TV와 함께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조회수는 기본, 취준생들의 활발한 참여도 보장해드립니다. 스타트업, 지방소재 중견 중소기업도 채용 홍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 왔다. 전화 왔어. 전화. 스팸이네.